학생뿐만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도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분명히 그래서퍼로 모델링한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형태 구성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제가 2018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라이노 그래서퍼 통합 강의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태 구성 프로세스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실제 건축물 사례로 제가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지 여러분께 개념부터 실제 사례까지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라이노 그래스하퍼 실습 부분은 좀 스킵하신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건축물 모델링의 본질을 꿰뚫는 형태 구성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남긴 혁신적 아이디어의 비밀에 관련된 인터뷰와 내용이 연결되니까 그 부분까지라도 꼭 들어보세요. 일단 형태 구성 프로세스라는 게 되게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게 건축물 모델링에서 왜 중요한지 제가 사례를 통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책과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물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는 실제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의 형태 구성 프로세스 안에서는 같은 형태로 보자는 거죠. 첫 번째, 이 사각형을 만들 선을 그린다. 그리고 이 두 선을 연결해서 직사각형을 만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두께를 준다. 이 3단계 형태 구성 프로세스로 만들어진 어떤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 노트북이라는 형태를 모델링 해봤다라면 내가 원하는 형태가 이 정도 두께를 가진 어떤 형상이어도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축물을 미리 만들어보고 그리고 방금과 같은 세 가지 스텝, 뭐 몇 가지 스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스텝을 만들어 놓고 이후 내 프로젝트에 적용을 시킨다. 이게 건축물 모델링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나만의 규칙화된 모델링 세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디자인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건축 모델링의 본질을 꿰뚫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I mean, Picasso had good artists copy, great artists steal, and always been shameless about stealing great ideas. That I don't really care about being right, I just care about success. 스티브 잡스가 말한 아이디어를 훔친다는 개념이 건축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케이스 스터디라는 용어와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저희가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건축물, 파사드를 만들어보고 그걸 나의 프로젝트에 적용시킨다. 그겁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형태 구성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지 같이 모델링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키데일리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괜찮다, 적용시켜 볼 만하다 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나 한번 봅시다. 이런 형태들도 있고 좀 내리면서 적용해 볼 만한 뭐 이런 것도 좀 재미있네요. 형태가 이런 것도 만들어 놓으면은 패턴화 시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얇은 창 그리고 돌아가 있는 형태, 이걸 저희가 예시로 해서 한번 라이노에서 같이 만들어 보고 그래서퍼로 또 코딩도 짜보고 형태 구성 프로세스를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 하나 열어주시고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방금 그 형태를 저희가 라이노에서 먼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까 이 화면에서 이 스크린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크린 캡처를 이렇게 해주세요. 스크린 캡처를 해주신 다음에 라이노에 가져와서 컨트롤 V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바로 넣을 수 있고 이 형태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 나무 발이 하나 있죠. 그리고 돌아가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아래쪽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먼저 이 나무 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무 발 B 스페이스바에서 뭐 적당한 사이즈 1000에 3000 정도, 높이는 뭐 200 정도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거 사이즈가 너무 크죠? SC 2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죠. 지금 200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이거 뭐 한 50 정도로 줄여주고 스케일 1D로 이걸 X로 먼저 한번 깨볼까요? 그리고선 OFOS 옵셋 커브 온 서피스인데 이 뒤쪽 이 가장자리에서 50만큼 띄었다. 그리고 이 가장자리에서 50만큼 띄었다. 여기서도 50, 여기서도 50 이렇게 띄워줄게요. 그 다음에 F 필렛으로 이렇게 트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디바이드 시켜보자는 거죠. 19개 홀수로 만들어 놓고
이 두 개 잡고선 로프트 시킨 다음에 SS 셀 라스트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Shift 탭 해놓고 S 스페이스바에서 방향 고정해놓고 이 점으로 이거 클릭에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점으로 이렇게 해서 나눴을 때 SS 스페이스바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고 요 서피스 그리고 이 서피스와 이 네 커브 HH 스페이스바에서 요것만 남겨서 보면은 이거를 스플릿 시키면 되겠죠? 네, 스플릿 시켜서 컨트롤 클릭해서 D 잠가주고 그러면은 여기서 셀 커브 해서 커브는 필요 없으니까 D로 잠깐 잠가주고 요것들 그래서 J 스페이스바 조인 해주고 MER 해가지고 머지 페이스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경계 지워줬고요. EXTS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50만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네 요렇게 발이 완성됐고 이 중간에 이걸 일단 세워볼게요. R3 해서 로테이트 3D로 이렇게 잡고 올려주고 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게 돼야 되겠죠. AR 뭐 3번 해가지고 이거를 뭐 몇 개나 할 거냐 뭐 10개만 해볼까요. 10개를 이렇게 쭉 돌려준다. 그리고선 이거를 여기 뭐 중심점 잡고 얘는 45도 얘는 건볼로 이용해 볼게요. 뭐 60도 얘는 15도 얘는 마이너스 60도 여기서 하나씩 로테이트 시켜주면 되죠. 마이너스 70도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건볼로 이렇게 휘게 만들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로테이트가 되면은 네 요렇게 디자인 세트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B 스페이스바 해가지고 아래쪽에 슬라브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뭐 이렇게 테라스의 슬라브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50 정도 줄까요? 네 이렇게 하면 테라스의 바닥 슬라브 스페이스바 V 스페이스바에서 여기 위쪽에 하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디자인 세트를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요런 거를 한번 디자인을 해봤으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통창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다른 프로젝트에도 또 적용시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자동화를 조금 더 시켜놓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그래스하퍼를 또 여기서 추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스하퍼를 보면은 내가 적용시키고 싶은 면이 어디부터 어디다 라는 그 면을 나누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 면을 줄이고 늘리면서 이 안에 디자인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면을 기본으로 활용할 거니까 제가 이 서피스 하나 열어주시고 우클릭해서 set one surface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면이 잘 들어갔다는 게 보이죠? 그럼 이 면을 일단 나눠야 돼요. 이 하나의 그 박스가 있으니까 이 면을 어떻게 나눌 거냐, 길이 기반으로 한번 해볼게요. 길이 기반으로. 그래서 이 서피스 쪽에 가셔서 디컨스트럭트 비랩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비랩을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선 리스트 아이템을 이용해서 이 밑변을 한번 제가 찾아줄게요. 엣지를 가져와서 여기에 넘버 슬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줘서 인덱스를 0에서부터 살펴보면 0, 지금 여기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여기가 지금 초록색으로 바뀐 게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데 2, 3. 여기는 3번이구나. 3번 여기를 이제 컨트롤 Q로 다 꺼서 보고 나면은 네, 이쪽 이 변을 저희가 랭스로 길이를 구해 줄게요. 길이를 구해 놓으면은 이제 패널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13m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쇼해서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겠죠? 사이즈를 지금 13,000으로 정확하게 사이즈를 지금 바꿔줬습니다. 사이즈를 13,000으로 바꿔줬고, 그리고 얘를 디바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 원하는 게 1000이었죠. 1000. 이 아까 만들었던 이 사이즈가 1000이었잖아요. 1000으로 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누기 디비전을 열어주시고 랭스를 나누게 한다 했을 때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13으로 정확히 나왔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13이 아니라 정수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여기에서 이 인테거를 이용해서 한번 넣어주면은 여기서 나오는 값들이 이제 무조건 정수로 빠져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기가 제가 그냥 줄여볼게요. 그냥 줄였을 때 지금 이 결과값은 12.3333 몇인데 인테거, 그래서 올림을 해줌으로써 12개로 나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디바이드 말고 런치박스의 쿼드 패널을 이용해 볼게요. 쿼드 패널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서피스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 6값에는 1, 그리고 버티컬에 1을 넣어줬어요. 그럼 이게 하나하나씩 패널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열어서 보면은 네, 언트림드 서피스라고 이제 0부터 1까지니까 12개의 패널들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 헷갈리니까 좀 하이드를 시켜놓고 이렇게 패널만 볼게요. 이렇게 패널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리스트 아이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해서 여기서 갖고 와서 이 리스트들 중에 0번 인덱스 첫 번째 걸로 저희가 아까 했었던
라이너에서 만들었던 작업을 그대로 해주는 거죠. 저희가 뭐 해줬었죠? 일단 옵셋 온 서피스 해줬죠. 커브 여기로 해놓고 서피스 이걸로 해놓고 거리는 50만큼 해줬습니다. 50만큼. 네, 여기 잘 됐죠. 여기 인터섹션 쪽에 가셔서 피지컬 쪽에 가시면은 서피스 스플릿이 있어요. 그럼 이 커브 그리고 서피스는 이 서피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컨트롤 Q로 다 꺼서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넣어서 보면은 1번이랑 2번 트림 서피스가 있고, 어떤 게 1번이고 어떤 게 2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것도 리스트 아이템으로 한번 열어보면은 얘가 0번이고 요게 1번이다. 그러면 이 1번 서피스를 저희가 스플릿도 시키면 되겠죠. 1번은 저희가 스플릿 시킬 거고,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에서 0번은 저희가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컨트롤 Q 해주고 컨트롤 Q 해주고. 근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 이 쿼드 패널이 이 전체 싱크 되지 않은 전체를 이렇게 따르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 스플릿해서 여기 만든 것까지는 오케이, 여기 만든 것까지는 오케이 해놓고, 이 서피스를 요렇게 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이쪽 이거의 서피스는 두고 이 커브에서 익스플로드를 해서 여기 커브에 리스트 아이템 또 이용해서 이 세그먼트들 중에서 인덱스 이 0번 인덱스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2번 인덱스 이 두 개를 로프트 시켜주고, 이 두 개의 커브를 여기다 넣어서 Shift 누르고선 이렇게 넣어서, 지금 이게 또 돌아가 있네요. 돌아가 있으니까 얘는 플립 시켜주면 되겠죠. 플립 커브로 커브 방향 한번 돌려준 다음에 여기 넣어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만들어준 이 서피스를 나누게 해주면 되겠죠. 19개와 1개로 나누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하나 넣어주고 이쪽엔 19개 넣어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서 넣었을 때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1번 필요 없고 2번 필요하고 3번 필요 없고 4번 필요 없잖아요. 이럴 때 컬 패턴이라는 걸 사용하면 돼요. 이 셋에 들어가서 시퀀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컬 패턴, 네, 요걸 이용해서 리스트 넣어주고, 패턴이 지금 first, true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true, false로 하겠다. 이거 뭐 우클릭해서 여기 셋 분린해서 설정해줘도 됩니다. false 하나 가고 true 가면 되겠죠. 하고 바꿔주면은 네, 이렇게 처음 건 X, 두 번째 건 맞다. 그래서 전부 다 컨트롤 A 한 다음에 휠 클릭해서 전부 다 꺼주고, 컬 패턴 요거랑 저희가 나왔던 이 외곽 이 두 개 있으면 됐었죠. 저희가 이 두 개 있으면 됐었죠. 이 두 개 저희가 뭐 옵셋 서피스 해줄까요? 옵셋 서피스 해줄게요. 뭐 디스턴스는 만큼 양쪽으로는 할 필요 없겠죠. 뭐 아니면 25씩 해줄까요? 25씩 양쪽으로 얘를 중심으로 두고 25하고 반대쪽엔 네거티브를 넣어줘야겠죠. 네거티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Shift 눌러서 더 추가로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컨트롤 Q로 꺼주면은 네, 이렇게 저희 완성된 결과들이 나왔고, 지금 저희가 나온 거 컨트롤 Q, 그쵸? 지금 이게 하나의 세트가 나왔고, 이거를 전부 다 여기에 적용시키자 라고 하면은, 이거를 리스트 아이템으로 이 첫 번째 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거에도 다 적용해 봐야겠죠. 여기서 카피 시켜주는 걸로 하죠. 무브 시켜주면 되겠죠. 무브. 여기서 지오메트리는 이것들 전부 다가 지오메트리고, 모션은 여기 방향, 이 방향 벡터는 저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이 면에 리스트 아이템, 이 첫 번째 여기 있는 걸로 방향 벡터를 찾을 수 있겠죠. 저희가 벡터 2포인트라는 걸 이용할 거고, 벡터 2포인트 여기서 엔드 포인트, 이 커브의 스타트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해서 이 방향 벡터, 이쪽에 방향 벡터를 줬고, 앰플리튜드 이 방향 벡터 방향으로 복사해라. 이 방향 벡터를 얼마만큼, 이 길이, 이 선분의 길이 나누기 한 값만큼, 결국 12로 나누기 한 거잖아요. 나누기 이 결과값 1000이 아니라. 그랬을 때 이 한 칸 이동하는 거리를 저희가 찾을 수 있겠죠. 이 한 칸 이동하는 거리만큼 앰플리튜드 해줘라. 근데 이 한 칸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냐 라고 한번 보면은 이렇게 37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걸 한 번 앰플리튜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개 리스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시리즈를 넣어줘서 저희가 몇 개 필요한 거죠? 12개잖아요. 그 12라는 결과는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그럼 스타트는 저희가 0으로 해놓자고요. 0. 그냥 그대로. 하나 스텝은 여기만큼. 그래서 카운트는 여기 2로. 그랬을 때 이 리스트를 살펴보게 되면은 0에서 11까지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앰플리튜드로 넣어주고, 이 복사한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은
지금 이 방향 벡터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방향 벡터가 A에서 B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완성이 되는 거죠. 컨트롤 A 해서 이렇게 꺼보고 이 무브된 값만 켜주면은 네,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에서 저희가 로테이트 시켜주면 되겠죠. 지오메트리들은 이 지오메트리들이고 앵글은 요걸 저희가 디그리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 디그리에 랜덤 값을 넣는 거예요. 랜덤 수를. 레인지는 저희가 컨스트럭트 도메인을 이용해서 0도에서 360도로 하죠. 0도에서 360도. 레인지, 넘버 몇 개를 뽑을 거냐. 12개의 숫자를 뽑으면 되겠죠. 12, 12개의 숫자를 뽑아주고 이건 이제 저희가 앵글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앵글에다 넣어주고 이 각각의 플랜, 중점은 어디로 잡아줄 거냐. XY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뭐 에어리어로 할까요? 에어리어로 해서 이 지오메트리들의 센트로이드를 다 찾아내서 중점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지금 이게 첫 번째 것만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 값 자체를 솔리드 유니언을 이용해서 요렇게 합집합으로 바꿔줄게요. 해서 패널을 넣어서 보면은 클로스드 비랩으로 계속 나오네. 얘네를 플래튼 시켜서 가져와 보면 네, 클로스드 비랩. 이 하나의 클로스드 비랩이 됐고 요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돌아가는 게. 이 시드 값 바꿔가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돌려볼 수 있고 이 로테이트 값을 뭐 하나로 넣게 되면은 뭐 한 방향으로 다 돌아가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니까. 그랬을 때 쇼해서 봐서 저희가 요거랑 쉬프트 클릭을 요거 3개 HH 스페이스 요거 3개만 남겨놓고 이 길이를 만약에 좀 줄인다 이렇게 줄였다 해도 이런 식으로 1000짜리 돌아가는 게 나오고 이거를 좀 이렇게 늘린다고 해도 다 1000짜리 이런 식으로 객체가 자동으로 나오는 저희의 디자인 세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는 현상 설계 팀에 있었어요. 뭔가 제가 매스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이어그램 뭐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면은 항상 제 동기나 아니면 선배들보다 결과물이 예쁘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한테 한 5년 차쯤 됐던 선배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저는 이런 디자인 재능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했더니 그 선배가 해준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여기에서 디자인 재능 있는 사람이 어딨냐. 당연히 처음 만들었던 거는 누가 봐도 별로다. 내가 아이디어를 처음 내도 그거 별로고 누가 낸 아이디어라도 처음엔 별로다. 다만 그거를 점점 발전시키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저희가 라이노 모델링, 뭐 건축 디자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방금과 같은 이야기는 진짜 저희 인생을 관통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첫 술에 배부르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글귀를 제 책상 앞에 붙여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략하게 본인의 언어로 정리해서 잊고 싶지 않은 말들은 책상 앞에 써서 붙여놔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그 인상 깊었던 구절이 어떤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라이노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달아서 올해 안에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높여보겠다. 뭐 이런 목표 같은 것도 좋고요. 오늘은 건축 모델링을 잘하는 본질적인 이야기, 형태 구성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과 제가 실제로 건축물을 보고 만드는 과정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오늘과 같은 유익한 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놓으시고 저희 자주 만납시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